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입니다. 72주년이 됩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고 8월 15일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 헌법 제정, 그리고 정부 수립, 이렇게 아주 완벽한 건국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탄생했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다 왕조였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공인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변조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거짓말하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역사 조작에 의한. 그런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 내 또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것도 지키지 않을 텐데. 역대 정권 중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단죄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 72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 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가 넘게 커졌다.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해 개헌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면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국회의장이 헌법 수호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무슨 국회가 있습니까? 북한에는 불공정한, 반대가 불가능한 투표를 통해서 수립된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할 뿐, 이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이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조직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거수기 또는 흑백 투표, 투표함을 하얀 거, 까만 거 놔놓고 반대는 까만 투표함에 넣고 찬성은 하얀 투표함에 넣는다. 이래 되면은 이게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국회로 위장한 정권 보조단체죠.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통일 논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같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은 그 당사자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논의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독에서 공산당이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니까 그들하고는 통일 논의 안 한다.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라 해서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니까 그 정권과 논의를 해가지고 1년 만에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헌법 제4조를 지켜야 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런 헌법적 개념이 전혀 없이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 해놓고 뭘 논의하느냐 이런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민족 문제라는 말이 걸립니다.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와 무슨 민족 문제를 논의합니까? 이 민족 문제 안에 통일이 핵심인데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통일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허수아비, 국회 자격도 없는 허수아비와 논의하자고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받아들이면은 북한은 항상 대남 전략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단체에 불과하다. 정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국회 회담도 하고 다른 사회단체끼리의 회담도 하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격화시키려고 하는데 국회 회담이 바로 그런 전략에 말려듭니다. 어쨌든 오늘 개헌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딱 못을 박아야 합니다. 김종인, 주호영 이분들이 오늘 중이라도 성명을 발표를 해가지고 개헌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 개헌 논의에 가담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명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홍준표 씨가 2018년에 정부가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싹 잘라버렸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부터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은 그 국회의원은 제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라야 합니다. 또 수많은 헌법을 위반해 온 헌법 위반을 제가 꼽기 시작하면 한 10개는 여기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 제일 중요한 영토조항 위반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어요. 나라 국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국가고 자기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측이라고 했습니다. 남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음모가 석 스며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고 했습니다. 자주통일은 반미통일 아닙니까? 우선 두 개만 내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도 저게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여러 조항이 헌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사실은 불법단체입니다. 공수처가. 2018년 제출된 개헌안을 기준으로 개헌 논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2018년 개헌안을 보면은 이 정권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국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는 방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는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요 두 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도 양보를 하는,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든지 아니면
인민에게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그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독소 조항이 군데군데 들어있고 마치 군인도 파업권이 있는 것처럼 설정한 조항도 있고 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헌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체안입니다. 2018년 개헌안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개헌안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2018년에 개헌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또 만들겠습니까? 결국 만들려고 하는 게 2018년 개헌안의 변종이 될 겁니다만 그때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나무인이고 오만불손이죠. 개헌안을 어떻게 민정수석이 설명합니까? 개헌안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무장관이 해야 되는 건데 또 대통령이 직접 하든지. 이 개헌안은 총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018년 개헌안은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촛불혁명 과업 수행을 국정지표로 제시한 집권세력이 국가 최고의 운영 원리가 담긴 헌법의 대규모 개정 작업을 밀실에서 해놓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적 자격이 없는 민정수석이 공개한 뒤에야 국무회의가 형식적 추인을 했습니다. 이런 개헌 발의 자체가 주권자인 국민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내용상의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개헌 목표는 국채 변경, 즉 국가 정체성 변조임이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위헌입니다. 헌법 개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걸 인민 독재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개헌은 개헌 자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혁명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통해서는 그런 소매치기식, 야바위식 국가 정체성 변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혁명을 통해서 해야 될 걸 가지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 정통성 부정, 헌법 전문에 저항운동 역사만 쭉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 남침, 그것을 저지한 우리 국민과 국군의 위협, 산업화 이런 걸 싹 무시해버리고 그리하여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그들이 발의한 헌법 전문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4.19 민주 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또 국민지우기,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했어요. 그 목적은 국민 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해가지고 사회주의 계급 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 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이미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슬며시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 끼워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해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공화국이랍니다. 이건 연방제 하자는 걸 아닙니까? 또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자유민주공화국을 연방제로 슬쩍 바꾸고 그리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방제 통일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까는 게 바로 지방분권공화국 지향이라는 이 함정이 이 헌법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를 특별 대우합니다.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전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 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구하는 여러 조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 권력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독재죠.
놀랍게도 34조 4항 개헌안입니다. 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군인 등 공무원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다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즉 군인도 원천적으로는 파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군이 남침할 때 국군이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 사병 조직이, 사병 노조가 회의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 총질할 필요 없다. 그럼 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헌법 개정안이라고 내어놓은 사람들이 다시 이걸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개정안은 완전히 속임수죠. 지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이것 좀 뜯어 고쳐야 한다. 부통령제도 주고 4년 중임제로 하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는 그 조항이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통령제, 대통령제를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2번 연임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통령제를 신설을 해야죠. 그리고 탄핵됐을 때 부통령이 그 대통령의 미국식으로 자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없이. 그런데 헌법 개정안 부칙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새삼 명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보궐선거로서 2018년 2월 24일에 임기가 끝나야 한다 하는 일부 법률가들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의 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게 이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24일에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법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요것이라도 정상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탄핵 사태의 교훈이 완전히 실종되었고 그런데 이 개헌안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이 개헌 주체 세력의 생각은 어떠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이거나 호의적이고 심지어 굴종적인 이들이 개헌 작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주사파가 개헌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때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주사파는 누구냐? 주체사상파다. 즉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파가 이 개헌 작업의 주체 세력이다. 그럼 그 개헌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대한민국 해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만들려는 음모가 이 개헌에 들어가 있다. 그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이라도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가지고 이 논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삭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실패라든지 백선엽 장군 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그것이 집약된 게 어제 국회 연설, 아주 공허한 연설을 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시민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진 것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 직후에 나온 헌법 개정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은 이런 지하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